그래서 오늘은 이 이동주 원장님의 필살기 무릎 관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. 네. 무릎 수술이 우리가 크게 나누면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이 있고, 그 다음에 다리 모양 바꾸는 절골술이 있고, 그 다음에 완전히 갈아치우는 치환술, 이렇게 나누면 되죠. 그렇지.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는 안 좋은 질문일 수 있는데, 내가 제일 좋아하는 수술, 다 잘하시는 건 아는데, 그 중에서 그래도 나는 예를 들면 뭐 내시경으로 연골판을 봉합하는 수술이 나는 제일 재밌다 라든지, 아니면 나는 인공관절이 제일 재밌다 라든지, 이런 거 있습니다. 내가 제일 빨리 잘하는 거는 내시경으로 하는 연골판 파열 수술인 것 같아. 우리 병원에서 있던 간호사가 이제 나가서 이 굉장히 유명한 큰 병원으로 갔는데, 거기서 이제 얼마 전에 문자가 와서 원장님들 손이 워낙 얼마나 빠르시고 얼마나 정교하게 잘 하는지 여기 와서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. 근데 제일 간단하게 하는 거는 연골판 파열인 것 같은데, 제일 즐기는 수술은 인공관절인 것 같긴 해. 완전히 개인적인 성향인데 너무나 프로시저가 딱딱딱딱딱딱 맞춰서 그냥 쭉 하고 진행이 되고 끝나는 수술이다 보니까,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일 즐기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.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, 제가 인공관절 하던 그 옛날부터 하던 이슈들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, 맞아요. 결국 인공관절에 있어서 관건은 얼마나 안 아프게 하느냐도 있지만, 이제 그거는 기본이라고 치고,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. 결국은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관절을 지금 우리 몸에 있는 뼈에다 얼마나 정교하게 단단하게 잘 붙여서 그게 관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냐고,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해주냐는 관건인데, 사실 가지고 태어난 걸로 60년, 70년을 썼는데도 망가졌는데 사람이 만든 걸로 얼마나 쓰겠어요. 처음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의 만족도가 90점, 95점 이상이죠. 아프던 무릎이 안 아프고 못 걷던 거리를 걸을 수 있고,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만족도가 60점 이하로 떨어지니까 겨우 집안에서 다니고, 제일 관건은 오래 쓸 수 있게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게 제일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마모가 덜 될 수 있는 재료를 쓰느냐, 의사가 마모를 만들지 않게끔 밸런싱을 정확하게 잘하고, 그런 거가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. 결국은 그 인공관절을 오래 쓰는 게 목적인데, 얼마나 오래 쓸 거냐는 주변에 인대 밸런싱을 잘 잡는 거, 뼈를 정확하게 깎는 거, 맞아요. 그죠? 결국 이제 그게 수술 기술인 거고, 그다음에 인공관절 자체를 좋은 거 쓰는 거. 물론 어떤 종류의 기계를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거를 쓰는지는 의사가 선택을 하지만, 형 뭐 써요? 검증이 된 스미스 네퓨 쓰는데 미제 쓰죠. 미제. 근데 중국제도 있고 뭐 국산도 있고 기계 좋다고는 하는데, 증명된 게 기간이 짧으니까 네네. 미제를 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. 검증된 거 쓰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고, 그게 환자한테도 제일 좋고.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절골수라고 안에 고정하는 거를 제 수술 시작하고 이때까지 제가 계속 저를 신테스만 쓰고 있어요. 이동훈 원장님이 그런 걸로 또 워낙 정품만 쓰는 걸로 유명하고. 네, 그러니까 같은 결인 거죠, 우리가 그런 면에서. 맞아요. 제가 전공의하고 뭐 이럴 때 60세 넘어가면 그래도 고려하는 정도의 나이였잖아요. 그쵸. 지금 이미 수명이 많이 길어지셨으니까 요즘은 그 기준이 나이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삼습니까? 저는 보통 한 70세? 물론 너무 아파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70이 좀 안 됐어요. 그냥 좀 아파요. 근데 엑스레이가 다 망가졌어요. 다 망가져서 수술을 해도 돼. 근데 환자가 뭐 좀 버틸만 해요. 그러면 약 주고 보내요. 조금 더 버텨보자고.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분들 위해서 좋으니까. 우리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. 인공관절 수술의 적응증은 통증이다. 인공관절 수술하는 시점은 의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정하는 거다. 이제 환자가 나 너무 아파요 할 때 수술하는 거지, 의사가 엑스레이 다 망가졌으니까 수술해야 돼요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결정을 하는 게 딱 책에 뭐 이렇게 뭐 수치로 나와 있고 저쩌고 하는 게 있지만,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거든요. 인공관절의 수명을 고려를 했을 때 다시 재수술을 안 하려면은 최대한 뒤로 미뤄야 되는데, 엑스레이가 망가져도 다 아픈 건 아니니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몇 년 후에 괜찮을지 이런 것도 나름 판단을 해야 되고, 그래서 수술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의사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환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맞아요. 내가 좀 너무 무리하게 안 쓰는 거일 테고, 그러면 요즘은 한 몇 년 봅니까? 요새 환자한테 설명하기는 한 20년에서 뭐 길면 30년 얘기를 하는데, 물론 이제 내가 수술했던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재수술을 안 받을 수는 있지만, 근데 이제 보통은 오니까.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인천에
개원을 한 게 지금 17년 됐나? 근데 재수술한 경우가 지금 딱 한 건 있으니까 수술 엄청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네. 그러면 지금 무릎이 완전히 망가지신 분들은 인공관절로 가는데 나이가 뭐 예를 들어 한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서 무릎이 아픈데 다리가 휘었고 안에 관절염이 이제 막 시작됐단 말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절골술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절골술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. 사실 한쪽에 관절염이 왔을 때 그리고 아직 인공관절 수술을 가기 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절골술 아니면 이제 반인공관절 수술인데 절골술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은 수술인 것 같아요. 특히 약간 세트로 하는데 연골판 파열된 거 다듬어 넣고 아니면 꼬매주고 그 다음에 절골술 하고 나이가 젊은 분들은 그리고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줄기세포 같이 해서 젊었을 때 무릎으로 다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을 이제 하게 되지. 근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릎을 다시 되살리는 과정이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다 잘라내고 이제 사람이 만든 걸로 해주는 거지만 절골술은 사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쓸 수 있게끔 약간 변형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재생시켜주는 개념이니까 아직도 할 때마다 신기하고 특히 우리가 원하는 각도로 딱 맞춰놨을 때 기분 굉장히 좋고 절골술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각도를 맞추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. 맞죠, 그죠? 맞죠. 근데 그것만 잘 되면 결과가 너무 좋잖아요. 너무 좋지, 네. 너무 좋지. 통증도 좋아지고 두 분이 각도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시는 각도가 있어요. 두 분이 일치할지가 궁금해가지고 그게 당연히 90도겠지만 아니 90도 아니에요. 90도 아닌데? 아닌데. 이 관절 치료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잖아요. 여기서 뭔가 우리가 더 나간다고 그러면 미래에 어떤 게 가장 발전할 것 같습니까? 결국은 연골 재생 아니겠어? 뭐 처음에는 수술적인 방법으로 연골을 재생시키는 줄기세포가 나왔고 얼마 전에 작년부터는 골반에서 골수 뽑아서 줄기세포 추출해가지고 무릎에다 주사 놔주는 이제 그게 조금 더 발전이 되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무릎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골의 문제니까 연골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언젠간 되겠지. 그게 단지 수술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간단하게 주사나 약으로 그럴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은가? 좋지. 아니, 뭐 그것도 결국 형이 해야 될 일이죠.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. 그쪽 분야가 앞으로 가장 발전의 포텐셜이 높은. 자, 오늘 이동주 원장님 모시고 무릎에 대한 말씀을 나눠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동주 원장님은 제가 잘 아는 동기로서 무릎 관절에 대한 숨은 고수입니다. 이미 잘 알려졌나요? 숨어 있습니다. 어쨌든 무릎의 고수십니다. 그래서 오늘 명의 한번 소개해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무릎의 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